자, 이번 파트는 3차 방정식에 있어서 근과 계수의 관계야. 자, 이미 앞에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배웠지? 직접 근을 구하지 않더라도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3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자, ax의 3승 더하기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자, 여기에서 물론 내가 얘를 직접 인수분해를 해서 세 근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a, b, c, d가 숫자로 주어졌다면, 자, 근데 근을 직접 구하고 있지는 않아. 그냥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자,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는 거지. 즉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3차항 계수분의 2차항 계수 마이너스 a분의 b 같다는 거야.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꼴인데, 세 근을 두 개씩 곱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이렇게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a분의 c와 같다는 거고, 세 개를 다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와 같다라는 거야. 자, 이렇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거야, 요게. 자, 중요하다. 2차까지는 사실상 중학교 때 배운 거고, 3차가 이제 고등학교 때 추가되는 부분이야. 그래서 여기 잘 기억해놔. 뭔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거꾸로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방정식을 세워라 라고 한다면 3차항의 개수가 1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는 0이야 라고 쓸 수 있겠지? 이걸 이제 전개해보면 x의 3승이 나오고 마이너스 세 근의 합의 x제곱 플러스 두 개씩 곱한 거에 x 다시 마이너스 세 근의 곱은 0꼴이라고 전개가 돼. 자, 그러니까 자, 이거랑 똑같은 거지. 최고차항의 개수 a가 1이라고 했을 때, 자, 세 근의 합 마이너스 b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플러스 c 세 개 다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d 꼴이 되는 거지. 자,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요 형태 잘 기억해놔. 자, 꼭 암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켤레근이라는 개념. 앞에서 2차 방정식 할 때도 켤레근 배웠지? 자, 뭐였어?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가 한 근이면 그거에 무리수 부분의 부호를 바꾼 것도 자동적으로 근이 된다. 무리수에 관한 켤레근. 언제? 개수가 유리수일 때. 개수가 실수일 때 한 근이 허수면 그거의 켤레도 자동적으로 근이 된다라는 정리야. 물론 이 조건이 빠지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켤레근은 항상 개수가 유리수라면 무리수에 관한 켤레근, 실수라면 허수에 관한 켤레근 성립이라는 거지. 자, 뭔지 알겠지? 잘 기억하자. 자, 밑에 개념 체크 한번 가지고 살짝 확인을 해보자. 자, 다음 3차 방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자, 세 근의 합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세 근의 곱을 구하시라고 했지? 그럼 기본 공식이네. 자, 3차항 개수가 1인 거니까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자, 두 개씩 곱한 거는 a분의 c.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4라고 나오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 6, 4라고 나오겠지. 간단하지? 그럼 여기는 자, 최고차항 개수가 2니까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은 플러스 a분의 c. 그 다음에 세 근의 곱은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라고 나오겠지. 자, 요렇게 요 근과 계수의 관계 중요해. 기억해 놓자. 다음에 자, 1, 2, 3을 세 근으로 하고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했지.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근이 1, 2, 3이고 개수가 1이야? 그러면은 x-1, x-2, x-3은 0이야 라고 쓰면 되겠지. 만약에 개수가 1이 아닌, 여기에 1이 아닌 또 다른 숫자가 있었다면 그땐 여기다 그냥 k를 써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 문제는 1이니까 굳이 쓰지 않았던 것 뿐인 거고. 자, 이제 이 식을 전개하면 답이 나오는 거지. 자, 뭔지 알겠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중요하니까
확실하게 기억해두자. 자, 필수 유형 8번부터 한번 기본 유형 연습해보자. 자, 8번 봐봐.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래. 자, 그럼 먼저 봐봐. 잘 봐. 이거를 직접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긴 너무 복잡한 거야. 왜? 근 자체가 알고 싶진 않아. 단지 그냥 나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거의 값을 또는 이거의 값을 구하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자, 얘를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 자, 세 근의 알파, 베타, 감마니까 그럼 세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 두 개씩 곱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라고 해서 마이너스 1. 세 개 다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는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1이라고 나오겠지.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뜻이야. 자, 1번 보자.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1, 감마 빼기 1. 자,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는 거네.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냥 싸그리 전개하는 거지 뭐. 자, 알파, 베타, 감마를 싹 전개하면은 우선 이렇게 두 개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랑 또 마저 곱해도 되겠지?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싹 전개해보면은 알파, 베타, 감마가 가장 앞에 나오고 그 다음 마이너스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고 나오고 플러스에 알파, 베타, 감마라고 나오고 마이너스에 1이라고 써지게 돼. 자, 그럼 일단 대입하는 거야. 세 개의 곱이 1이었고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 마이너스 1이었고 세 개의 합이 마이너스 2니까 1에 마마 플러스 1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첫 번째는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되겠다. 간단하지? 자, 이번엔 두 번째. 자, 얘 봐봐. 이거 보는 순간 곱셈 공식이 떠올라야 돼. 안 떠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앞으로 넘어가서 공부하고 와. 알았지?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감마의 제곱은 변형 공식이라고 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제곱 마이너스 2배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고 나오겠지. 자, 여기에 대입하는 거야. 합자리에 마이너스 2를 그럼 이거의 제곱 빼기 2에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자리에 마이너스 1을 그러면 4에 2니까 6이야 라고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이 6이 된다. 자, 요거 기본적인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확실히 파악해서 적용시키는 것 잘 연습하자. 자, 밑에 거 풀어보면서 연습하고 확실히 연습하고 따라와. 자, 다음 필수 유형 9번 보자. 자,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건데, 자, 세 근이 주어졌을 때 식 세우는 방법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는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를 거꾸로 써보겠다 그 말이겠지. 자, 뭐냐면 자, x의 3승에 마이너스 여기에 세 근의 합 이렇게 넣어주고 플러스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다시 마이너스 세 개의 곱은 0이야 라고 쓰면 세 근 알파 베타 감마가 주어졌을 때 식 세우는 방법인 거지. 근과 개수의 관계를 거꾸로 쓴다 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 요 자리에 뭐가 온다? 세 근의 합이 온다. 요 자리에는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여기는 세 근의 곱이 온다. 요 부호만 맞춰서 쓰면 직접 근을 모르더라도 세 근의 합과 곱과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을 가지고도 구할 수 있다라는 원리야. 그럼 자, 봐봐요.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야. 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세 근의 합은 3. 두 개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지. 그게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 세 근의 곱은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1이야 라고 나오겠지. 자,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 문제는 알파 플러스 1 베타 플러스 1 감마 플러스 1을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그 말이야. 자, 그럼 여기 1번 자리에 올 거는
세 근의 합이 와야 돼. 자, 그래서 1번 자리에 올 거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이니까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의 합에다가 숫자 111 3번 3 따라서 6이 되겠지? 따라서 이 자리에는 그냥 6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 가능하겠다. 어렵지 않지? 자, 두 번째, 이 자리는 누가 와야 돼? 두 개씩 곱한 거에 합이 와야 돼. 근데 이게 각각이 두 근이니까, 자, 2번 자리에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1과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씩 곱한 거에 합이 오면 돼. 자, 이걸 싹 전개해서 정리한다면 또 뭐 알파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여기는 베타 감마에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1, 그다음에 감마 알파에 감마 알파 1이라고 오겠지. 따라서 싹 다 전개하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와서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가 올 것이고, 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니까 두 개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나오는 거고, 자, 1 세 개 있지? 3이라고 쓰면 되겠다. 따라서 요 자리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자, 요 세 개의 합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니까 2, 3은 6, 뒤에 3, 따라서 7 나오겠지. 그러므로 두 개씩 곱한 거의 합이 7이구나 라고 써지겠지. 자, 어렵지 않지? 그럼 이제 세 번째, 다시 여기는 세근의 곱이야. 자, 세 번째 자리에는 무엇이 온다? 세근의 곱 알파 플러스 1과, 이게 근이니까 베타 플러스 1과 감마 플러스 1 이러면 되겠지. 그럼 이거는 직접 또 싹 전개해서 이 정도 계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전개를 계산해보면 얘가 바로 3이 나오게 된다. 자, 따라서 요 자리에는 3을 쓰면 되겠구나. 자, 그러니까 결국 정답은 x의 3승 마이너스 6x의 제곱에 플러스 7x의 마이너스 3은 0이야 라고 써진다는 거지.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거꾸로 써서, 자, 새로운 근의 모양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의 전체 합,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세 개의 곱을 가지고 그 것들을 직접 구해서 역으로 이렇게 3차 방정식을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뭔지 알겠지? 중요한 원리야. 잘 기억해. 밑에 닮은 꼴 풀면서 확인 잘 해보고 안되면 체크한다. 자, 필수 유형 10번. 자, 이건 무슨 꼴일까 한번 생각해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i라는 허수가 나왔어. 자, 허수가 나왔어. 그런데 x3승의 개수는 1이지 a와 b가 개수인데, 만약에 이 모든 개수가 실수라면 켤레근이 성립하는 거고, 실수란 조건이 없다면 그냥 x자리에 1 플러스 i를 직접 대입해서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으로 풀어야 돼. 근데 여기 개수가 실수야란 조건 보이지? 따라서 아하, 이 3차 방정식은 1 플러스 i가 한 근인데 개수가 모두 실수니까 당연히 켤레근 성립하겠구나. 그럼 1 빼기 i도 근이고 3차니까 근은 3개일 건데 나머지 하나는 그냥 k라고 써보자. 자, 그럼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서 나머지 k를 찾으면 되겠지. 자, 어떻게? 세 개의 합은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와 k인데, 자,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꼴인 거잖아, 근과 개수 관계로. 근데 이차계수가 없지? 그 말은 얘가 0이라는 뜻이겠다.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면 k의 값은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것 금방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나머지 a와 b는, 자, a는 두 개씩 곱한 거에 합이 되겠지? 따라서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의 곱 더하기 1 플러스 i와 마이너스 2, 그 다음 1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2의 곱은 a분의 c란 조건에 의해서 a라고 나올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은 a의 값이 얼마인지 금방 알겠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2라고 나옵니다. 다음 세근의 곱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다시 마이너스 a분의 d 꼴이 돼서 마이너스 b라고 나와. 그래서 계산해보면 b의 값은 4라고 나오게 된다. 자, 됐니? 그럼 다 구했지? 자, a는 마이너스 2, b는 4. 그 다음에 다른 두 구는 1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자, 어렵지 않지? 자, 이거는 개수가 실수라서 켤레근이 성립하니까 쓸 수 있는 조건이다. 꼭 기억해야 된다. 자, 밑에 거 풀어보고 다음 유형 넘어가자. 자,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의 그 허근에 관한 성질이라고 해서 자, 일명 오메가라는 기호가 탄생하는 거야. 자, 뭐 딱히 어려운 건 아닌데 그냥 좀 공식처럼 자주 나오니까 연습만 해둔다. 자, 예를 들어서 x의 3승은 1이란 방정식에 한 근이 오메가야 라는 표현이 있다 생각해봐. 자, x의 3승은 1이야 라는 방정식을 풀어보면 자, 1을 넘겨서 그럼 x의 3승 빼기 1이 0이 되겠지?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나와. 그래서 x는 1 또는 자, 이거 그 내용식 쓰면 이렇게 허근이 나오겠지? 자, 이렇게 1이라는 하나의 실근과 두 개의 허수인 근이 나오는 방정식이거든. 자, 그런데 이 허수 부분의 근 중에서 한 개를 그냥 뭐 플러스만 상관없어. 아무거나 하나를 갖다가 오메가라는 기호로 한번 표시해 보려고 해. 왜? 허수인 근을 구하는 건 별 상관없는데 이 오메가를 가지고, 즉 어떤 방정식의 한 근을 오메가라는 기호로 썼을 때 그 오메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거의 한 x 3승은 1이란 방정식의 한 근이 오메가야 라고 하는 순간 당연히 근이니까 대입해 성립해. 따라서 이거의 한 근이 오메가야 라고 하는 순간 자, 첫 번째 오메가의 3승은 1이야 라는 관계식 성립한다. 그 다음에 허근이 오메가였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1이라는 실근과 여기에서 실제 허수인 근이 나오는 거지. 근데 개수가 1, 1, 1이라는 실수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2번 실제 오메가가 성립하는 식은 여기야. 여기다 넣으면 안 돼. 여기는 1이라는 실근이 나오는 파트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성립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메가가 근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얘는 켤레근을 갖기 때문에 오메가 바도 자동적으로 근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 1은 0이야 라는 관계식 성립하겠지. 자, 따라서 이제 요거의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는 거니까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플러스 1이야 성립하겠지. 그치? 자, 여기 이제 하나 더. 그럼 여기 2번식을 오메가로 한번 나눈다 생각해봐. 그럼 오메가 플러스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0이 나오겠지? 그래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오겠지. 자, 이런 식으로 x의 3승은 1이란 방정식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라고 했더니 자, 거기로부터 이렇게 여러가지 파생되는 조건들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나는 이것들을 가지고 오메가와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서 풀 수 있다란 뜻인 거야. 자, 뭔지 알겠지? 자, 요렇게 기억을 해놓고 실제 문제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바로 옆에 필수 유형 11번 한번 보도록 하자. 자, x 3승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자, 다음의 값을 구해보래. 자, 뭐야? 뭔가 오메가와 관련된 방정식들이 나왔네. 자, 그러면은 얘가 주어지면 기본적으로 뭐를 할 수 있다? 첫째, 근이니까 대입해서 성립한다. 두 번째, 실제 쟤를 인수분해 해보면 x의 3승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x 마이너스 1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 되는데 실제 오메가가 근으로 나오는 식은 이 식인 거라고. 따라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 나오겠지.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은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켤레 근이 성립해서 당연히 오메가 바도 근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식 성립한다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를 가지고 오메가와 오메가 바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개의 곱은 플러스 1 나온다고 했지. 그 다음에 2번 식을 각각 오메가 또는 오메가 바로 나누어 준다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바 분의 1도 마이너스 1이야 라는 식까지 알아내는 거지. 자, 이 중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무엇이 필요할지는 문제를 보고 확인하는 거야. 자, 여기 보자. 오메가 3승이 1인데 그럼 오메가 4승은 결국 오메가와 같다는 거 알겠지. 그럼 6승은 3승이 1이니까 6승도 당연히 1이 되겠지. 8승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잖아. 그럼 오메가 제곱과 같은 말이야. 어차피 오메가 3승 1인 거니까. 10승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되겠지. 오메가와 같아지는 거고 12승은 3, 4, 10인 거니까 결국 1과 같다는 거 알겠지. 그럼 결국 남는 게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다시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을 구하라와 같은 뜻이 되는데, 자, 우선 이 식 봐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야. 그럼 이렇게 더한 값이 결국 0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여기도 당연히 0이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 그럼 뭐만 남아? 1. 따라서 첫 번째 이 식의 값은 1이야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간단하지. 자, 2번도 볼까? 이거 그냥 기본식이네. 얼마라고? 마이너스 1. 여기도 마이너스 1이라고. 왜? 여기 써져 있잖아.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2다 라고 했지. 자, 이렇게 어떤 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야 라는 조건을 가지고 오메가와 관련된 식의 값을 구할 수 있는 원리가 필수 유형 11번이야. 근데 여기가 식 변형과 관련해서 굉장히 자주 나온다. 자, 별표 쳐놓고 확실하게 기억해둬. 알았지?